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추가 접종에 주력하고 손실 보상 범위도 더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수 10,000명까지도 대비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해선 염려가 된다며 병상 확보와 백신 추가 접종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상 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돌파 감염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 못해 죄송하다면서 3차 접종과 함께 미국이 시행 중인 5세에서 11세까지의 접종 경과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접종 연령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도 확보해 늦어도 내년 2월엔 들어온다고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원 금액을 늘리고 관광, 문화예술 분야로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들을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질문에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아직은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잘 진행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2사 대책이 더 일찍 시행됐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계획 중인 입주 물량이 많아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거라며 적어도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선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소수 사태는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는 거의 해소됐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분간의 질의응답엔 여론조사 기관이 선정한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했으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 경제를 주제로 진행돼 대선과 남북관계 등 정치 외교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소식입니다. 충청권 방문 마지막 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당을 전부 바꾸게 했다며 혁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선대위의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충청권 방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립대전연충원의 연평해전 전사자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강한 안보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후보는 청주의 전통시장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충북이 고향인 부인 김혜경 씨가 동행하며 중원 민심 잡기에 힘을 합쳤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갈 후보가 누구냐며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변화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대위 재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비워줌으로써 이 젊은 세대와 새로운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절박한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을 모아서 선대위가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로 더욱더 저변을 넓혀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선대위 지도부의 거취를 포함해 선대위 쇄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자신부터 반성과 혁신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조속히 쇄신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부터 올해분 종부세 과세가 시작됩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1조 8천여억 원, 납세자는 6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5조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작년에 비해 4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 규모 역시 80만 명에 이르러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 대상이 늘어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최고 3.2%에서 6%로 높아져 과세 규모도 커진 겁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기준 17억 원대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의 12억 6천만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부담할 종부세는 5,440만 원 정도로 지난해 1,94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분 예상 종부세 5조 7천억 가운데 5조 5천억 원 이상은 바로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전체 국민의 1.4% 수준입니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작년 12만 5천 명에서 9만 4천 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의 평균 과세액은 138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